몸과 마음의 5가지 작용. 오온. 색과 수가. 수가 없으며 상과 행과 식도 또한 그러하니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알면 마땅히 대모니가 되니라. 문수사리보살의 개송. 이일은 2, 2, 4, 2, 3은 6, 99, 81. 누구나 외웠던 구구단입니다. 아마 이 구구단을 왜 외워야 하는가 하고 의심하며 외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28, 16보다 82, 16이 잘 안 외워지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정말 궁금했던 것은 82, 16의 8단을 외우면 되는데 왜 28, 16의 2단은 왜 외워야 하는가 였습니다. 물론 선생님한테는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세존의 질문란에는 저도 언뜻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질문들과 답변들이 회원들 간에 오가곤 합니다. 그 어려운 유식이나 공은 물론 구경각의 실체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교나 불자 모두에게 너무나 불행하게도 삼기의나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등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 개념들은 불교 신행의 2단에 해당하지만 9단까지 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유식이나 공의 관념적 이해보다 이 개송의 오온을 체득하는 것이 훨씬 앞서야 할 중요 과제인데 도대체 그런 의문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온이란 오음이라고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불교에서 자가 들어가는 용어치고 수행의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장애 또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오온은 5가지 쌓임 혹은 모임이란 말입니다. 잘 아시는 반야심경의 첫 부분 조견오온 개공도 일체 에도 등장하니 공과 관련해 수행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색오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데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6가지 감각기관으로 육군을 뜻합니다. 둘째, 수오는 색온을 통해 받아들이는 바깥의 자극에 대한 지각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고통, 즐거움, 그리고 그 둘 다 아닌 것이 있습니다. 셋째, 상오는 바깥의 자극을 받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인지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자극과 관계없이 스스로 일으키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넷째, 행오는 앞의 색, 수, 상에 의해 각인된 마음을 행동화하려는 의지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업력이 시작된다고 여겨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섯째, 식온은 좁게는 대상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식별작용이라 하겠지만 넓게는 모든 마음작용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풀이 외에도 부파 불교에서는 다른 각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 공하다 라고 했는데 개송에서는 이 오온이 수가 없음을 알아야 대모니, 큰 성자,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란 뜻가 된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현명하신 분은 제가 공연한 말을 들먹여 곤란을 자초할 정도의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직 좀 이른 것 같으니 개송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송에서 말하는 수가 없다는 말은 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지수가 많아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무엇이냐 하면 비록 한자로는 빌공자를 써서 비어있다 라고 하지만 이는 편의상 그리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빌허에 빌공, 즉 허공이 정말 비어 있습니까? 실은 조금도 빈틈이 없어 너무나 꽉 차 있어 물리학과 천문학적인 견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은 분자와 원자로 가득 차 있고 우주의 공간에는 암흑물질과 소립자로 가득합니다. 수학적 개념으로 표현할 도리가 없으니 허공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교의 공에 진실된 의미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개송에서의 오온의 수가 많음을 안다는 것이나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안다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논하자면 개송에서는 대모니가 된다 하였고 반야신경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이 이치로 모든 고통과 액난을 건너신다는 차이인데 오늘도 반찬 투정하는 중생의 입장에서 대모니와 보살의 차이까지 들이댄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개송에서 보듯이 유식과 공과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도 필요하지만 발등에 불인 오온을 숙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교 공부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빅뱅, 양자론, 프랙탈, 그리고 화엄경,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가운데서 한량 없음을 알고 한량 없는 가운데서 하나를 알아 그것이 서로 함께 일어남을 알면 마땅히 두려울 바 없음을 이루리라. 문수사리보살의 개송. 드디어 피해갈 수 없는 큰 산을 만났습니다. 이 개송에는 화엄 사상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개송 하나만으로도 해석서 한 권은 좋게 써야 할 정도입니다. 저의 수행의 한계를 절감하며 설명을 시작해 봅니다. 하나 가운데 한량이 없다는 말은 어떤 개체든 그 하나에 우주의 모든 개체가 들어있다는 말인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빅뱅의 예입니다. 빅뱅이란 아시다시피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의 우리와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아직까지는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우주 창조에 관한 이론입니다. 약 150억 년 전 우주는 무에서 터널 효과에 의해 탄생합니다.
여기서 물은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양자론의 입장에 서면 사정은 전혀 달라집니다. 양자론은 매우 짧은 시간에서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에너지는 하나의 특정한 값을 취하지 못하고 부단히 요동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요동하는 무의 진공 상태에서 아주 높은 에너지가 우주 탄생의 시작인 빅뱅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태어난 우주는 3차원의 끝이 없는 닫힌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름은 양자론적으로 허용되는 최소의 길이인 10λ-34cm이고 또 시간은 양자론적으로 허용되는 최소인 10λ-44초로부터 돌연히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10λ-34cm 밖에 되지 않는 소립자보다도 작은 초미니 우주가 아주 엄청난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 이를테면 지름 1mm인 구슬이 인플레이션 팽창을 일으키면 1초의 1조분의 1의 1조분의 1의 100억 분 사이에 1000억 광년의 크기로 커지듯 팽창했다고 합니다. 사실 빅뱅 이론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빅뱅 이전의 상태, 즉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유 없이 빅뱅이 시작되었는가를 규명하는데 결정적 성과를 이룬 과학자는 1990년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던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래서 그가 루후 게릭병 근위축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이 신의 영역에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우스갯소리처럼 말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빅뱅이란 우주 탄생의 시점에 신이 개입할 만한 여지가 없다는 과학적 사실이 점차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론에 대한 강의는 아니니 이 정도만 해둡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주, 다시 말해 모든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 자체가 하나에서 출발하였고 그것이 지금은 한량이 없다는 개성 첫 귀절의 우주론적 증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혹시 입자 가속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물리학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장치인데 전자나 양성자 등을 원자 등과 충돌시켜 소립자의 구성 입자를 연구하는 데 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좁쌀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좁쌀알을 쪼개 보아야 하는데 이때 망치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쌀알보다 훨씬 작은 무엇으로 깨야 좁쌀이 뭉개지지 않고 그 속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려고 하는 것이 좁쌀이 아니라 원자나 전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적어도 전자 정도의 입자를 서로 충돌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두 입자가 부서질 정도로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입자 가속기입니다. 이 장치는 세계에 몇 개 안 되는데 우리나라 포항공대에도 몇 년 전 초보적인 연구 수준의 가속기가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에서는 전 세계 30여 개 나라의 과학자들이 참여해 초대형 강입자 충돌 가속기 LHC를 만들고 있는데 가속기의 둘레가 무려 27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험실이 될 이 가속기는 150억 년 전 티끌보다 작은 우주가 어느 순간 대폭발로 생성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재현시키기 위해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주란 한량없는 것임을 규명하려고 실험실에서 가장 작은 하나를 밝혀내야만 하는 과학자들의 시력이 나빠질까 안쓰럽기는 하지만 개송에서 하나 가운데서 한량없음을 알고 란 말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납득시켜준 그들의 공로는 부처님이 상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하학 이론인 프랙탈입니다. 프랙탈이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말하는데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푼 것입니다. 프랙탈은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묘한 전체 구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아래 이미지 저작권 인터넷 프랙탈 검색에서 찾았음. 프랙탈 도형 자연의 멀티 프랙탈 구조 번개의 전파는 습도, 기압, 온도, 이온하의 경향 등 여러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져 그 경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 진행하며 가지치기를 한다. 그 모습은 불규칙하지만 전체와 가지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 강 또한 프랙탈적이다. 큰 강줄기나 그 지류는 서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한강의 일부 지류를 큰 강줄기와 비교하면 금방 닮은 꼴임을 알 수 있다. 구름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통계적인 프랙탈 구조를 갖는다. 뭉게구름도 마찬가지로 프랙탈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뇌의 커다란 주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더 작은 주름이 계속된다. 뇌가 프랙탈 구조를 갖는 이유는 좁은 공간 안에 되도록 많은 뇌세포를 배치하기 위해서이다. 주가의 그래프를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그려도 그래프는 같은 정도의 복잡한 모양으로 변화한다. 이것은 시간을 확대 또는 축소해 보아도 변화의 상태가 같다는 것인데 이는 주가의 변동이 시간에 관해서 프랙탈적임을 의미한다. 하루 동안의 주가 변동이 1개월 후의 주가 변동과 통계적으로 닮은 꼴이라는 것은 내일 주가를 예상하는 일이 1개월 후의 주가를 예상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임을 뜻한다. 이 정도면 되셨겠지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론은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연과학 등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많은 이론들의 연구 과정과 성과가 불교의 다른 설명에도 매우 유용하다는 실증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순전히 불교적인 해설로 이번 개송과 일중일체 다중일,
아시다시피 이것은 법성계의 한 귀절이기도 합니다. 를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불교 학자들과 화엄 사상가들이 밝혀놓은 해설을 제 해설이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칼 세이건도 즐겨 말했듯이 진정한 전문가란 자기 분야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송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 가운데서 한량 없음을 알고 한량 없는 가운데서 하나를 알아는 이미 위에서 설명이 되었고 그것이 서로 함께 일어남을 알면은 제법 실상의 이치를 표현한 것인데 이 말은 인과 연과 과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연히 설명될 것입니다. 끝 부분이 마땅히 두려울 바 없음을 이루리라는 이런 우주적 실상과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면 두려울 게 없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고 일체가 나며 내가 일체라는 확신이 든다면 말 그대로 생로병사쯤이야 무슨 두려워할 대상이 되겠습니까?